그렇게 해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는 거는 아파트가 안 좋을 때 금값은 올라가잖아. 그리고 금값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리고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 별로 불황 없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게 좋은 거야. 예? 자,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예, 너무 아파트 시장이 좋다, 무슨 시장이 좋다고, 뭐 코인 시장이 좋다,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서 우르르 다 몰려가서 다 몰빵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좋다, 호황일 때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망하는 거지. 거기가 꼭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금도 좋다고 할 때 훅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그렇죠?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해서 저점에서 사서 모으면 되는 거야. 어떤 투자 상품이든지. 자,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얘기는 전세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임차권 설정 등기가 3,000건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지금 3,000건이면 보통 한 1,000건 정도가 평균인데, 이거 한 3배가 된 거야. 그래서 역전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2019년 4월에 1,009건,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은 적이 없다라는 거야. 지난해 8월에 1,043건 이후에 올해 1월에 2,081건, 두 달 만에 다시 3,000건. 이제 다음 달엔 4,000건, 5,000건 늘어나겠죠. 지금 시장이 역전세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갭 투자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버린 거야. 자, 당연히 이제 이 임차권 등기가 많은 데는 깡통 전세가 많았던 곳이었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4월 서울에서만 1,005건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1,005건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신청됐고, 전세 사기범 문제가 심각한 인천 역시 4월에 723건, 경기도가 4월 달에 960건. 자,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야. 이 정부가 지금 이 전세 제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전세 사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왕, 남모씨 그런 경우는 뭐 대놓고 뭐 사기를 친 거잖아, 사실. 그렇잖아. 그럼 뭐 사기인데 이 무자본 갭 투자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무자본 갭 투자 뭐 그냥 몇십 채씩 샀는데 역전세 만나가지고 돈을 못 돌려줘가지고 전세 사기꾼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피해본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 무자본 갭 투자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도 전세 사기범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지금. 왜냐면 그들의 임차인을 구제하면 그 사람들은 전세 사기범이 된다는 거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입자들을 특별법을 적용해서 구제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한 10채를 무자본 갭 투자했어. 근데 내가 돈을 못 내줬어. 그럼 나는 전세 사기범이 된다는 얘기야. 갭 투자해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주면 이제는 전세 사기범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도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야.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사기친 건 아닌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야.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 투자를 한 임대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리고 어쨌든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면 이제는 사기범이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하도 이제 열받아서 한 얘기 같아. 홧김에. 갭 투자는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한 얘기인데, 어쨌든 갭 투자는 사기에 가깝다. 이 무자본 갭 투자를 막 수십 채, 수백 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거죠.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객관적 사건 발생,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의사가 없었던 경우를 전세 사기 성립의 기본 요건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에 임대인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없더라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다수의 주택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소위에서 밝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개수를 늘리는 갭 투자들, 일반적인 갭 투자 형태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 사기범으로 보겠다 이거야. 전세 보증금이 반환하지 안 해주면. 자, 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앞에서 이런 전세 사기범들의 사례가 나왔잖아. 그러면 제2의 제3의 전세 사기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자, 특별법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인천 미추홀 사건은 건축업자 남모 씨가 대놓고 사기를 친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사기로 몰아갈 수 있고, 강서구 임대 사업자 뭐 김대성 씨인가요? 이 김모 씨 사건은 전세 사기를 또 분명히 보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노숙자로 명의 변경하고 뭐 그렇게 완전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이런 건 그냥 얄짤없이 사기로 보겠는데, 뭐 화성의 오피스텔 사건, 화성 동탄에서 오피스텔 사건, 그 다음에 구리 오피스텔 사건, 서울 은평구의 빌라 사건, 자, 이런 거는 그냥 무자본 갭 투자잖아. 이걸 사기를 보기가 애매모호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동탄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사기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법률 요건이, 이 법률 소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매매가율 70%, 뭐 90% 받으려고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전세 받은 금액을 보증금을 예치해라. 어디 보증보험공사에 이자는 줄 테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제도는 적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되면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그냥 쏟아져 나오겠죠. 건설사들이 싫어하겠지, 그죠? 건설사들이 로비를 하겠지, 그죠? 이 제도는 그냥 나오는 얘기 같아요. 자, 최근에 실제로 국토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갭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고 다시 메꾸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70%가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갭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거야. 갭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국토부에서. 전국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 자, 그러니까 빌라가 전세 사기치기 좋았던 거예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이 전세가율 제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자, 서울이 전세가율이 가장 높겠죠. 서울이 전세가율이 위험섬에 근접한 79.3%. 이거는 이제 빌라, 다세대, 뭐 연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안 돼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 85.4%, 강서구 85.1%, 강동구 83.5%, 강남구 82.8%. 자, 이렇게 전부 다 80%를 넣고 있다. 이거 얼마나 전세 사기 치기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지.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81.8%, 전국이 81.8%,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 88.5%, 기타 지방도 다 80% 이상이에요. 세종, 경북, 대전, 전북, 경남, 전국이 80% 이상이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하다. 빌라 쪽, 다세대 쪽에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제2의 제3의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 중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부터 전세가율을 예전에 이제 100%에서 90%로 내렸죠. 자, 이것으로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빌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게 아파트에서 터지면 이게 완전히 핵폭탄급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아파트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7.5%, 수도권이 61.9%, 지방도 73.1%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82.5%, 세종은 47.4%, 세종은 낮고 경북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101%.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형 저가 아파트에서 이 역전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제가 저번에 프로에서 얘기했듯이 1억에 사서 소형 전세 아파트 1억에 사서 1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사기를 친다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1억에서 2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 많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의 저가 아파트는 실제 매매를 잘 안 하거든, 사람들이. 예? 잘 가격이 안 오르니까. 전세 살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몰리고, 대신 전세 살다가 그냥 나가자고 매매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또 사기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어쨌든 고분양가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고,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은 아파트 쪽에서는 정체되고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거야.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는 정체되고 있는데 분양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라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게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붙나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실수요가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청량리에 있는 그 청량 역세권에 있는 2, 3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그 분양권을 보면 거의 분양가에 팔리는 것 같아. 거기에 어떤 그 프리미엄 잘 붙질 않는 것 같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실수요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못 산다는 거잖아.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시장이 그렇게 급할 게 없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못 오른다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감당하기 어렵다. 분양가도 뭐 물론이고 전세 가격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 실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